첫 번째 1부 뉴스민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조금 대구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 예. 네, 오늘은 검열도시 경산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검열도시 경산. 네, 제목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게요. 네. 저도 지금 경산에서 살고 있는데 참 경산에서 하필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네, 살기 좋은 경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네, 네. 일단은 한 가지는 일단은 박준혁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네. 그 경산시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 독후감 대회에서 일부 이 도서 목록 중에 자편향이라는 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 네. 해당 도서들이 빠졌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요 이야기는 좀 많이 또 뉴스가 많이 돼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회의 5분 발언 도중에 이제 경산시의회에서 끌려나간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차근차근히 풀어가 보죠. 그러니까 독후감 이야기 하셨는데요. 독후감이라는 게 뭐 행사로 정식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행사인가 보죠? 이게 어떤 행사였나요? 네, 이 경산시에서 이제 독후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이 지역 신문사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대회였습니다. 이 올해로 13회차 진행된 대회고요. 역사도 깊죠, 나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시민이 이제 도서 선정 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지역 시민들이 요 도서 목록을 35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권이 자편향이라는 이유로 이제 민원이 제기됐고 대상 도서에서 결국은 빠져서 이제 지금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한 도서 목록이 35개인 거고 네. 그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이제 자유롭게. 출품을 하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중 4권이 자편향이라는 네, 민원이 네. 들어왔다. 네, 네. 무슨 책이길래 마르크스의 뭐 자본론이라든지 네. 그런 건가요? 일단은 4가지 도서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거나 알만한 책들이세요. 네.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 현대사,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의 고전 산책, 그리고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리고 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한국 탈핵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인데. 그렇죠. 다 한 번씩 읽어보셨거나 아니면은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거의 올랐던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 중에서 소장 도서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나의 한국 책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네. 나의 한국 현대사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주관적 체험에 기반한 이제 한국 현대사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일단은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사후에 아버지와 이 관계가 깊었던 주변인들의 시각으로 이제 돌아보는 이 주된 이야기인데. 고요. 그리고 한국 탈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사능이나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살펴볼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뭐 이제 조국의 벚고전 산책은 저는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이제 벚고전과 관련해서 이제 이 고전학 과 관련해서 이제 좀 법학자로서 이야기를 풀어낸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좌편향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자들이 좌편향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네. 좌편향이라기보다 민주당 편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은데 네. 좌와 우의 개념을 이 사람 민원인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민원인도 좀 특별한 분이라고요? 네, 이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고로 더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독후감 대회 포스터를 우연히 보고 이 리스트 속에 이제 문제를 경산시에 제기를 했고 결국은 이 경산시는 주간 신문사에 이 민원을 전달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빠지게 된 거죠. 네. 네. 혹시 주간 신문사가 어디예요? 경산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민원이 발생을 하면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정말 애석한 것이 다수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자유시장 경제 내지는 자유철학 사회 우리는 건전한 비판과 토론 다양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노출이 되고 서로 토론하고 그 가운데 비상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토론 과정에서 도태되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자유주의 국가인데 사람들 중에 다수가 추천하는 도서를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좌편향이다. 굉장히 그리고 또 배제를 또 시켰다. 굉장히 참 의아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이게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편향이라고 예를 들어서 천용길 같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또 빼주나?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도서들이 오히려 한번 모른다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뭐 전혀 몰랐던 책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게 오히려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정도가 오르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고 읽을 정도면 오히려 흔하게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이미 또 읽어본 책이기 때문에 또 뭐 독후감 대회 준비하기 더 수월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면은 우리 사회가 좌편향이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책들이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신 거는 오히려 너무 이 자외에서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여기서가 좀 좌편향으로 느껴지셨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강변의 변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진영 논리와 그 편가르기에 그 천착하는 분들은 유시민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틀린 얘기인 거예요. 그냥 빨갱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틀린 거. 애국가를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하늘이 파란색이라고 그래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참 답답한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 일보다도 더 지금 또 주목을 받은 일이 경산시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이제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나섰습니다. 이 발언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이었고요. 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뭐 충분히 시기적으로나 뭐 충분히 하실 만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및 뭐 철회 촉구문을 이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사진도 보여주셨고요. 근데 이제 읽기 시작하자 의장님이 뒤에서 이제 서셔가지고 이제 제지를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사무직원을 시켜서 이제 마이크를 껐죠.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내려가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이 분이 결국은 이 사무 직원들에 의해서 이제 이 회의장을 퇴장하게 되는 상황이 결국은 일어난 거죠. 그 민주당 이경원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전화를 넣었습니다만 전화 바쁘신지 메이저 언론만 들어가시는지 전화가 만약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소식 보고 의아했어요. 자유 발언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새로운 창작물을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미 작성되어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 알려졌던 과거의 성명문을 다시 읽으시는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의 상황도 조금은 더 설명을 드리면 또 요 배경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요 전날 이제 이경원 의원이 사무국에 이 원고를 제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장님이 이 사무국을 통해서 이경원 의원에게 이 내용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하셨고 이경원 의원은 그럼 이거 수위를 낮추는 대신에 2021년 당시에 경산시 의회에서 이제 다 같이 이 결의를 했던 요 반대 내용에 관해서 화면으로라도 잠깐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날 결국 이제 두 분이 직접 대화를 하시거나 그 이후에 뭐 사무국을 통해서 더 이 얘기에 대해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으셨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일 회의 직전에 이제
뭐 이 내용 5분 발언 내용을 이제 불가 통보를 받으시고 이제 이경원 의원님은 이제 조금 낙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합한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2021년 당시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이제 5분 발언 차례가 돼서 이제 준비된 원고는 어쨌든 제쳐두고 간단하게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5분 발언은 어쨌든 간에 좀 자유로운 의견의 이 통로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한 뒤에 이제 2021년 당시에 결의문을 읽어내려 가셨고 이제 그 뒤에 상황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쫓겨나시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그러니까 거죠. 그 결의문 읽기 전까지는 잠잠하다가 그때도 조금 불안불안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결의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내려와라. 고성이 오고 가고.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 거론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더 반대했어요. 더 반대를 하고 뭐 국회의원들도 반대 성명 많이 하고요. 성일정 의원, 뭐 원희룡 전 장관, 뭐 주호영 원내대표 다 반대 의견들 내고 언론 인터뷰 지금 영상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오염수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거의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경산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21년에 이미 모든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규탄, 반대 성명을 냈다가 그때는 반대해놓고 지금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태세를 보이니까 극렬히 이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의아해요. 이거 그 의원들이요. 자유 발언하는데 의장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경원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열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2021년이잖아요. 어쨌든 이전 정권과 이제 정권이 달라진 것이 오히려 이런 의장이 이런 5분 발언을 막은 결정적인 배경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의장이 이제 이경원 시의원의 입장입니다. 의장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경원 시의원의 주장이고 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의장은 이제 저도 요 이후에 몇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걸 말린 이유는 당시에 그 시의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5명 정도만 재선을 한 상황이고 의원들의 뭐 초상권이나 이런 그 의견들을 동의를 얻어서 내용을 보여줬어야 됐다.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말린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오염수 방류 반대에 관해서도 물론 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반대보다는 조금 물렁한 반대 같은 느낌이긴 하셨어요. 아이 공천 못 받는데 뭘 오염수 반대한다고 너무 목소리 세게 하면 지금 공천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 보고 눈치 보고 해야지. 어떻게 그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니 참 그런데 그 시의원들이 과거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을 두고 초상권이라든가 뭐 그런 걸 운운하는 것은 전혀 지금 제가 뭐 법률가니까 전혀 이제 맞지 않는 변명이신 것 같고 어쨌든 난감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난감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조치 때문에 서울 중앙 언론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더 알려져 버렸어요 지금 이 일이. 그렇죠. 굉장히 큰 화제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를 좀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무슨 그 80년대 때 50대 뭐 이렇게 검열하고 말이죠. 언론에 보도 지침 내려가고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 일일이 그 지시를 했겠습니까마는 알아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하여간 눈치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기자님 하여튼 보시기에 경산 시민으로서 이 작금의 이 경산시의 이 사태 좀 두루두루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화를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다퉈야 되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쟁화로 가는 게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뭐 오염수를 마셔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네가 마셔라 내가 뭐 안 먹게 뭐 이런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2021년과 지금의 의견이 같다면 굳이 그때의 그 결의문을 뭐 동의를 언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때와 지금의 본인의 생각이 달라졌고 달라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동의를 얻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도 이런 상황에 더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민 민의를 대표하는 이 시민 대표들이 다양한 배경과 이 다양한 이런 좀 더 국민 뭐 시민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좀 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어쨌든 다양성을 가진 분들이 민의의 장에 나가셔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그 컨텐츠를 다 배제하고요. 지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자유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막고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말이 됩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컨텐츠가 불량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음 때 선거 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면은 주민들이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막고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요즘 세상에 가려집니까? 방송 다 탔어 이제. 아이네 참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오늘 하여간 참 장은민 기자님이 아마 이거 취재하시면서도 가슴 한켠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전에도 또 이게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네. 다녀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 전국구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화제가 됐어. 네. 아유 참.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요 이경인 의원님 한번 직접 모셔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방송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은민 기자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